있습니다. 자, 어제 법원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기소된 데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요. 핵심 피해자 4명에 대해서 법원이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법원이 어떤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를 내렸는데요. 우리 송 변호사님, 선고유예라는 거는 사실상 무죄 선언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사실상 이제 받아들여지기로는 무죄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죠. 왜냐면은 이 선고유예라고 하는 거는 선고유예돼서 이제 2년 지나면은 그 형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일 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래서 과거에 그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도 한번 선고유예를 받아가지고 교육감직을 유지했던 적이 있어요. 네, 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음. 그래서 이 지금 선고유예를 받은 뭐 정의용 전 실장, 뭐 서훈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 다 지금 궁극적으로는 하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고유예라고 하는 결론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왜냐면은 선고유예는 형법 59조 1항에 보면 이제 어떨 때 하게 되어 있냐면 형법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뉘우치는. 예. 그런데 이분들이 그 탈북 어부 강제 북송에 대해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합니까? 네. 저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형법 51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고려하라고 하는 사항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피해자에 대한 관계, 그리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강제 북송된 분은 북한에 돌아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처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범행 후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중한데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해가지고 선고유예로 갈 사안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2019년 11월 달이었습니다. 당시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부산에서 이 한 아세안 회의를 열 때 그때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을 오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한테 사실상의 선물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또 한데 물론 뭐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은 사실로 뭐 그동안 이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분들도 국내에 들어오면 본인의 귀순 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조사를 받게 해서 네. 심판을 받으면 될 텐데 네.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5일 만에 북한으로 사지로 몰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현정님이 그 과거 동서독 사례를 찾으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제가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거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1976년 1976년이 아니고요. 1970년대에 네. 동독 국가인민군 소속 군인이었던 베르너 바인홀트가요. 서독으로 탈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경 경비대가 막으니까 네. 두 사람을 살인을 했답니다. 아하. 그리고 서독으로의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동독 측에서는 이거 범죄자다. 그러니까 동독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서독 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민주적 사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어야 송환한다. 그러니까 니들은 민주적 사법 절차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못 보내주겠다 이 얘기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네. 예, 한 거고 그래서 자국 법원에서 서독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했어요. 예. 자, 그런데 보니까요. 이 첫 번째 재판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정당방위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동독에서 사건 관련한 기록들을 전부 다 서독 쪽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1978년도에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아서 이 바이놀트한테 살인죄 등으로 5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서독에서. 그러다가 3년 정도 살다가 1982년도에 조기 석방이 돼요. 자, 이걸 보면서 야, 역시 서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원칙대로 동독에 온 사람에 대해서 이 재판정에서 심판을 했고 동독도 관련된 자료를 줬고 이게 바로 정상적인 절차예요. 그렇죠. 그게 제대로 된 민주국가, 법치국가의 모습이고 물론 지금 이 강제 북송이 된 선원 2명은 16명의 북한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한 방송에서 나왔던 그렇죠. 거죠. 굉장히 중한 그 혐의로 지목이 됐었는데 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치주의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베르너 바이놀트 사례처럼
북한이 수사 기록을 안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먼 훗날에라도 자료를 받아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져 있는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5일 만에 과연 강제 북송을 했어야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계속 머릿속에서 의문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 강제 북송된 2명의 어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국가 법치국가는 적법 절차,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재판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자면은 그 형의 집행도 야만적으로 하면 안 돼요. 문명국가라면 법에 정해진 대로. 우리가 사실 그런 흉악범죄자들은 얼마나 능지처참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사실 국민의 법 감정이기도 합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문명국가답게 형을 집행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모두 다 알고도 북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이런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는 나라인지 그게 바로 이제 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